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한가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자, 4월 7일자 상한가를 보여줬던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종목, 레몬, 녹십자 랩셀, 그 다음에 한국 유니온제약,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 신푼제약, 우선주, 제일파마홀딩스가 되겠습니다.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 회차에 걸쳐서 진행이 될 텐데, 거래량이 좀 많은 종목들과 오늘자 시장이 중심이 됐었던 종목들 이슈로서 먼저 살펴볼게요. 우선 오늘자 히트를 쳤었던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혈장치료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됐었고요. 이 혈장치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진양제약, 그 다음에 시노펙스, 한국 유니온제약, 그 다음에 녹십자 MS, 그 다음에 레몬 되겠습니다. 뭐 관련돼 있는 계열사들 아니면 뭐 계열사나 자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까지 포함이 될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직간접적인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졌기 때문에 하나씩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몬 되겠습니다. 우선 레몬 같은 경우에는 혈장 분리막 연구 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레몬. 이 레몬의 어떤 그 작년도 올해 예상 전망치가 상당히 뭐 좋게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레몬 같은 경우는 톱텍이 대주주입니다. 톱텍이. 이에 따라서 톱텍에 대한 주가도 상당히 최근에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죠. 상장한 이후에 저가 대비해서 한 2배 이상가량 올라가는 상태이고요. 톱텍 같은 경우도 역시 연관돼서 이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거래가 정리당하고 뭐 기술 유출을 했네 뭐 이런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절을 좀 겪었다가 만원대 밑에서부터 거의 더블 정도가량의 파동이 나왔었고, 작년도 8월 달쯤에,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도네요. 재작년도 8월 달쯤에 상당히 안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던 구간대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톱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급락이 나왔던 구간대에 반대 구간대 급등이 나오는 구간대니까요. 매도에 대한 타이밍도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랫동안 물려오셨기 때문에. 레몬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에다가 유통거래한 주수 같은 경우에는 33%한 1100만 주 정도가량인데, 근데 유통거래한 주수가 레몬이 3300만 주예요. 그리고 상한가 같은 경우는 거의 장 막판에 붙었습니다. 장 막판에 붙은 이런 상한가는 매물 소화를 제대로 못 해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갭상승이 뜬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음봉을 보여주는 갭상승 음봉을 보여주는 이런 습관적인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는 레몬은 현재 유통이 될 수 있는 거래량보다는 거의 3배에 가까운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손바뀜이 일어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게다가 장 막판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면 수급에 대한 쏠림세가 상당히 심하다. 그렇다는 점은 내일자 수급 자체가 뭐 아주 좋다라기보다는 음봉으로 마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요. 물론 이런 이슈가 연속적이냐, 근데 연구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뭐 혈장 분리막 그 기술과 관련돼서는 아주 뭐 중점적으로 또는 그에 따른 어떤 매출액이 화끈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좀 보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매출 자체는 매출이 나는 곳은 또 다른 곳에 있고요. 원래 하던 매출 자체가. 그리고 레몬이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슈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어떤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주가 상승이 좀 과도해서 주가가 하루 정도까지 또 쉬었다 갈 수 있는 점, 추가 상승이 나올 시에는, 그러니까 이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이 바닥 대비해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장가 대비해서 한 2배에서 2배 반 정도가량 가면 많이 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8,700원대 대비해가지고 한 17,000원대 정도가량이 더블 파동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19,000원에서 한 2만원대까지 한 맥시멈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레몬의 상한가 패턴상, 그리고 오늘 상한가가 일찍 붙은 게 아니고 거의 장 끝 무렵에 붙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금 15,000원대까지 자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한 차례 좀 꺾이면서 치료제 쪽으로 이슈가 몰려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건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가능성 희박한 것은 팩트고, 진단키트는 아직도 각국에서 수출을 요청할 정도로 상당히 매출액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기반하지 않는 단순한 기대감만 갖고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레몬은 이 점을 좀 감안을 해서 내일자 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은 녹십자 랩셀이 되겠습니다. 녹십자 랩셀. 이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도 뭐 관련주로서 뭐 이슈는 좀 부각이 됐는데, 녹십자 랩셀 과거에 급등을 보였던 패턴 다음 구간대가 그렇게 그 음봉을 좀 보여주면서 아주 뭐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별에 대한 초입 구간대로서 거래량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죠. 오늘 전체적인 가격 구간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월봉상에서 보이는 맥스라인 구간대는 한 55,000원대 정도까지 보이고요. 현재 일봉에서 새로운 어떤 신규 파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꺾이더라도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패턴 자체로 봤을 때는 쌍봉형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행여나 이 종목이 내일자 때 장대 음봉을 보여준다고 할지언정 다음 때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첫 번째 뚫고 올라가는 자리라서 재파동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분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봉 차트 12시경에 상한가를 재어버렸고요. 상잔량 체크. 상한가 잔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한가 잔량 같은 경우에는 12만 주 정도가량. 근데 오늘 거래가 됐던 게 270만 주. 상한가 잔량 적절한 잔량 수준은 한 20만 주, 30만 주 정도 수준인데요. 10만 주 정도 수준의 상한가 잔량이 그렇게 많다라고 좀 보긴 어려울 것 같죠. 이어 들어서 지금 유통 주수가 500만 주인데 거래가 됐던 게 한 270만 주 정도가량이에요. 그러면 앞서 봤었던 레몬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관련주들이 동반 내일자 약세를 좀 보여준다라고 할지언정 다시금 이렇게 등락을 보여주다가 재반등, 또 여기서 등락 보여준다 하더라도 다시금 재반등 나와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하시면서 녹십자 랩셀은 추가 상승 탄력, 아까 전에 제가 월봉상에서 한번 체크해드렸던 거 한 55,000원대 정도가량 조심스럽게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신고가일 때는 사실 매물에 대한 소화 여부,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한 연속성, 그리고 상한가를 또는 급등세가 매물 소화를 잘 해주면서 가는지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뭐 창구별 분석까지 들어가는데, 이 시간대는 뭐 창구별 분석까지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정도가량만 한번 놓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유니온제약 되겠습니다. 한국 유니온제약 같은 경우는 혈장 보충제라고 해서 뭐 숙신산, 그 다음에 젤라틴 생산 기술 개발을 했었던 경험이 또 있네요. 그래서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한국 유니온제약이 이제 뽑혔는데, 일단 한국 유니온제약이 상장했던 가격대로 한번 올라갔어요. 요 자리죠. 그러니까 월봉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유니온제약이 월봉 차트는 일단 돌파를 했고요. 월봉에서 중요한 가격이 23,000원 구간대입니다. 자, 23,000원대 구간대 가게 되면 등락 한번 주고 다시금 재파동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오늘자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요. 유통거래 주수가 350만 주인 것에 반해서 1,500만 주 정도가량 5배 이상가량 나왔다는 건 상당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거래가 많이 손바뀜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장중에 손바뀜이 됐으면 뒤늦게 따라 붙잡았던 사람일수록 수익률이 적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내일자 한번 흔들어 제껴서 음봉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대로 장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상한가 잔량도 적고 상한가도 장중에 한번 깨졌던 흐름이기 때문에 센 종목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녹십자 랩셀이 어느 정도 수급적인 파동은 가장 좋다. 그리고 유니온제약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수급적인 가격 위치는 괜찮아요. 다만 23,000원대, 24,000원대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다라는 점, 이 점 감안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본래 이게 여기서부터 이걸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 수급상으로는 올려줬던 장대 양봉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3,000원대 이상 가량을 종가상으로 돌파를 해놓고 실질적인 매출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재 있는 구간대에서는 24,000원, 25,000원대 언저리 구간대에서 등락 주고 다시금 재반동 파동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급격히 따라간다라기보다는 내일자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진원생명과학 되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와, 이 종목은 참, 이 종목도 우리 저 클럽에서도 1월 달쯤에 한번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참 아쉽기는 합니다. 뭐 감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뭐 버텨내서 이제 거쳐갔던 뭐 그런 종목이니까요. 뭐 매출액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언제까지 뭐 이어지느냐 하는 뭐 그런 문제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진흥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임상용 백신 출시 소식의 상한가. 근데 이게 용어가 지금 좀 잘못됐어요. 이 백신은 출시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내용을 보자 하면은 이 VGXI에서 생산했었던 코로나 가지고 이노비오가 임상 연구에 뭐 진입을 한다. 그러니까 임상 연구 전 단계니까 이 백신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어느 정도 안정성이 검증이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백신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성이 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봤을 때는 임상 일상에 대한 연구에 진입한 것으로 요렇게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오해에 대한 소지가 좀 있으니까 우리 저 시청자님들은 이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적으로 유통거래량 주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거래량 주수 얼마? 2,900만 주, 3,000만 주라고 놓고 치고 지금 거래량이 900만 주 정도가량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던 유니온지향, 룹샤, 랩사, 레몬 같은 게 이런 식으로 한번 뼈쪽 올라갔다가 다시금 재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공량을 들어가려고 하면 눌려줬을 때 들어가야지 계속적으로 종목이 올라가는 건 없어요. 진흥생명과학이 2,200원대에서부터 15,000, 16,000원대까지 15,000원대까지 올라올 때까지 계속 올라가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급등세 5일 나왔으면요 거의 5주를 쉬어버렸어요. 그쵸? 이틀 올라가고 2주를 쉬었어요. 하루 올라가니까 1주를 쉬었어요. 이번에 어쨌거나 점점 주가는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면 이 거래량이 준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제 빠져나갈 사람들은 대부분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본래는 주가가 상승을 보여줬을 때 거래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데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준다는 얘기는 이제 이 종목에서 거의 막차에 대한 어떤 조짐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었던 뭐 유동지수보다 적은 거래량이 오늘자 발생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 종목은 빠져나갈 사람들은 많이 좀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한가는 일찍 재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일찍 재우고 늦게 재우고 마지못해서 재우고 이런 어떤 차이점은 뭐냐면 너무 일찍 재워버리면 매물소화를 많이 못해준 거예요. 매물소화를. 물론 내일자 때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구간대에서 18,000원대에서부터 2만원대까지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현재 18,000원대 라인 구간대는 2015년도 당시에 고가 라인 구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클라이맥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게 실질적으로 백신을 임상 1상, 2상, 3상 뭐 거쳐가면서 뭐 긴급 사용 뭐 얻어내고 이런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사실 그거를 판별해서 경우 수를 놓고 따지기에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탄력에 대한 한계점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관련 주소 보든지 아니면 주가가 한 번 더 휘청거리고 내려왔을 때 등락을 줬을 때 싼 자리에서 편입하든지 기대 수익률보다는 위험 수익률이 좀 더 크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진흥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서 한 18,000원 라인 구간대까지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풍제약 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에 대한 수급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앞쪽에 이렇게 등락을 주면서 단타꾼들을 다 어느 정도 불러일으키고 거기서부터 상한가를 말고 어제 매물소화를 일정 부분 끝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좀 띄우긴 한 건데요. 유통그레인 주스 같은 경우는 우선주가 발행한 우선주가 220만 주예요. 요걸 보시는 게 아니죠. 발행 주수가 220만 주. 그러면
6만 5천 주밖에 거래가 안 됐는데, 거래가 많이 될 때는 한 200만 주 정도가 나와서 거의 뭐 매물 회전이 상당히 활발하게 좀 됐던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바닥권 대비해서 보통은 8배, 10배 정도가량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4,700원, 5,000원 밑에 언더 자리에서부터 뭐 출발을 했기 때문에 8배 정도가량이라고 하게 되면은 한 37,000원 정도? 37,000원, 뭐 38,000원 라인 구간대가 좀 될 수가 있겠네요. 게다가 상한가 잔량 체크. 자, 거래가 65,000주인 것에 반해서 상한가 잔량이 이 정도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과거에 있었던 그 우선주가 급등이 나오는, 연속 상한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패턴이 돼요. 거래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상한가 물량을 좀 잘 재우는데, 이런 종목들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의 하한가까지 꽂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하는 관점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만약에 이 종목이 쥐고 한번 흔든다, 쥐고 흔들어도 위아래로 한번 심하게 흔들기 때문에 한번 매도할 수 있는 매도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위로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물리는 거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이건 재파동 노리지도 마시고, 원래는 신풍제약을 보실 것 같으면 우선주를 볼 것 같으면 신풍제약을 봐야 되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급등이 나온 다음에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된 상태잖아요. 이 틈바구니를 이용해서 우선주가 지금 가 있는 상태인데, 풀리게 되고 난 뒤에 주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신풍제약에 대한 이슈 자체는, 그러니까 신풍제약이 원래 이런 자리에서 상당히 등락이 나오고 재료가 한번 나왔었죠. 그쵸? 신풍제약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이버맥틴이다, 뭐 여러가지 뭐 항암 관련돼 있는 치료제들이 이슈화가 좀 많이 됐었죠. 그러면서 갑자기 신종 코로나 쪽으로 옮겨 타서 테마 가리를 한 것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이슈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좀 빠져나오는 것이 좋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지언정, 단순한 이슈 가지고 또 진단키트처럼 실매출이 반영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올라가는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여기 나오고 있는 이버맥틴에 대한 섭취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뭐 이런 문구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풍제약이 상한가 가 있는 틈바구니 속에서 오는 우선주가 또 급등이 났기 때문에 내일자 신풍제약이 올라갈 듯 보여지지만, 신풍제약조차도 내일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되고 난 뒤로 차익 매물이 한 번쯤은 출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을 좀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우선주는 매매하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 우선적으로는 눌림목 구간 때도 공략을 들어가시면 안 돼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여기까지 올라갈 때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라가는 기간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더 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1이라고 보면 쉬어주는 게 9할이에요. 9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는 섣불리 따라 붙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매매를 마무리하시는 게 우리 초보 투자자 분들께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처럼 우선주가 급등 나온 패턴은 흔한 패턴은 아니라서 제가 너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또 매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파마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파마홀딩스 뉴스들을 보실 때도 어느 정도 가려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파마 상승률, 그 다음에 뭐 재료적인 측면들은 제일약품에서 항암제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량이 적은 제일파마홀딩스가 움직여주고, 여기에 우선주가 거래량 적은 이런 우선주들이 좀 꿈틀대니까 같이 따라붙은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대낙폭에 따른 반등세로도 인지를 하셔도 좋고요. 제가 앞쪽에 이 상한가 종목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었는데, 일반적인 수급주와 종목별 단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따로 뺐고, 위쪽에는 코로나발 영향에 따라서 또 이어나가는 그런 종목들로서 좀 뽑아서 진단을 좀 해드리고자 했었는데, 어차피 제일파마 같은 경우는 제일제약,
뭐 이런 쪽하고도 연관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유통거래량 주수가 360만 주, 오늘 거래가 된 게 이제 19만 주 정도, 20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죠. 그러니까 유동 주식수나 유통 거래량이나 비슷한 얘기입니다. 유통 거래량, 유동 주식수, 똑같은 얘기예요. 제일파마홀딩스가 과대 낙폭 보여주고 나서 거래가 한번 붙고 나면은 사실 그 뒤끝이 좀 안 좋았어요. 원래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주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회사로서 어차피 제일 약품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월봉선상에서 월봉 차트, 큰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상에서 캔들 몸통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월봉상에서 돌파, 그리고 돌파 직전, 그러니까 요게 돌파가 나와야 제대로 본파동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달보다는 몸풀기 들어가고 다음 달쯤에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는 라인구한테서는 수급적으로 등락을 좀 주다가 다음 달쯤에 한 번 더 올라갈 자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일평균 거래량이 상당히 작아요. 만주 2만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규 편입에 대한 관점, 요 관점보다는 혹시나 가지고 계셨다거나 아니면 물려 계셨던 분들, 연기금 쪽이나 기관 쪽에서도 좀 입질이 좀 들어와요. 요거는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량 거래가 나오는 부분은 최악 실현에 대한 관점이나 앞서서 작년도, 재작년도 급락세가 나왔을 때도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하락했던 폭만큼만 반등을 줘버리고 또 쉴 자리를 또 모색을 한단 말이에요. 이평선들 간의 간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을 메꾸기 위해서는 여기서 쉬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 되겠습니다. 억지로 어떤 자연에 대한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올라가는 종목들은 극히 드물다. 그리고 그렇게 특별하게 나온 종목들을 갖고 특별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다. 일반적으로 또 시장에 순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갖고 어느 정도 대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측을 할 수 있고 매매 대응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을 갖고 쉽게 수익을 내는 게 낫지 어렵게까지 수익을 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라서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혹시나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수익 매도에 대한 관점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급이 좀 가장 괜찮았던 거는 일단 녹십자 랩셀이 그나마 다시 한번 확인, 그쵸, 500만 주인데 200만 주, 그쵸, 녹십자 랩셀이 그나마 수급적으로는 조금 양호했던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순서대로 레몬, 유니온제약, 진원생명과학 정도까지. 근데 진원이는 주가가 올라갔던 폭이나 여기 재료 뉴스 나왔던 것들 자체가 조금은 좀 부풀려진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부정을 못하겠지만은 이게 테마주 끄트머리에서는 항상 이렇게 거래가 적게 나옵니다. 왜 적게 나온다? 이미 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팔고 남은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측면, 이게 재료로서 포장이 됩니다. 재료로서 포장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거 다시금 매출 반영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성 걷어가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기대감이 선방돼서 올라간다는 측면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종목 6가지, 레몬, 녹십잡쌀, 한국유연제약, 진흥생명과학, 신풍제약, 우선조, 제일파마홀딩스 관련되어 있는 뭐 모기업이라든지 자회사 기업들까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 점들 잘 살펴보시고 4월 8일자 좋은 수익들 거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한가튜브였습니다. 성공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